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오늘도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사격을 중단을 해라라고 이 자신의 그 출수 소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요청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미사일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공격을 이스라엘에다가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리텔리에이션 공격을 이렇게 했다, 보복 공격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공격을 하지 말아라. 이란이란 지금 휴전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공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절을 이렇게 하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에다가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란군에서는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우리가 원했었던 목표를 전부 다 이제 타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란은 이제 군사작전을 이제 멈췄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지속을 하면은 우리도 이제 강력하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란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이란 내에 있는 히즈볼라를 계속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출수 소셜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아 공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출수 소셜이 국가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도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휴전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휴전안을 이렇게 보면은 이 레바논을 공격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이란이 거기에다 이제 넣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이제 헤즈볼라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휴전 협정을 위반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공격을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네타냐후한테 이제 바로 전화를 했다고요.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란에다가 공격을 하지 말아라. 아직 우리는 휴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란이 휴전을 깬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네타냐후는 우리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제 공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습을 강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전혀 관여를 하지도 않고 지지도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이 이란이란과의 평화 협상하는 거 이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란 측에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휴전을 하긴 했는데 계속 이제 공격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이란도 휴전인가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징징거리면서 때를 이렇게 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이란의 전쟁 어떻게 끝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필리핀에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 자그마치 7.8 규모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들만 32명이 이렇게 또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 지진이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 7시 37분쯤에 필리핀 남부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섬에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리핀에서 50년 만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7.8이면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이죠.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들의 수는 최소 32명이 지금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의 수는 134명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 7만여 명 정도가 지금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재민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십 명이 실종이 된 그런 상태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사망자들의 수는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처음에 이 뉴스 이렇게 또 나왔을 때는 열 몇 명이 사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가 더 늘어가지고 32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망자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산사태도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랜드슬라이드도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어떠한 마을이 덮쳤다고 해요. 덮침으로 해가지고 한 13명이 거기서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많은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필리핀 남부 지역에 있는 뭐 민다나오라는 그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너무나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국제 공항이 마비가 되고 이제 파손이 되고 비행기 운항이 이제 중단이 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뭐 다리도 막 끊기고 뭐 도로도 막 유실이 되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난 그날이 이제 오늘이 필리핀에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딱 한 날이라고 해요. 개학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지진이 나가지고 학교가 막 무너지고 뭐 학생들이 막 두려움에 이렇게 또 떨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학교에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그늘막 같이 무슨 지붕이 있더라고요. 지붕이 있는데 그게 막 무너지더라고. 어쨌든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쓰나미 경보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쓰나미도 어느 정도 왔더라고요. 영상을 이렇게 또 보니까 쓰나미가 진짜 온 그런 영상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커다란 쓰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파도가 이렇게 또 넘실거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쓰나미 경보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필리핀이 그 ring of fire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불의 고리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가 좀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필리핀 동부에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커다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여기 캘리포니아도 지진이 이렇게 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핀도 지진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나네요. 어쨌든 32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빨리 피해가 잘 수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진핑이 7년 만에 북한을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틀 동안 북한을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강력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필요하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시진핑이 북한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한 그 배경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랑 군사적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또 달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다가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팔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크게 이제 유지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 우방국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이제 존재감을 과시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시진핑이 북한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경제를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북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핵 개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핵 개발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유엔으로부터 굉장히 큰 제재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의 이제 무역의 95%가 중국이랑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식량, 뭐 생필품, 네, 이런 것들 뭐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중국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유엔의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나 네, 뭐 외교적으로 방패막이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북한에 대해서 누가 막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막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왜 북한을 필요로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북한은 중국한테 단순히 동맹이라는 거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막아주는 전략적인 단충 지대이다라고 하네요. 버퍼존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주한 미군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3만여 명 정도의 주한 미군이 이 주둔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한국 위에 북한이 이제 버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휴전을 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난민들이 이제 중국으로 많이 이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정세를 좀 이제 안정시키는 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북한에 이렇게 또 필요하다. 좀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이 상태로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뭐 동맹이기는 동맹이지만 뭐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동맹은 아니고 이제 밑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냥 전략적인 완충지대로 이렇게 또 중국은 북한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는 그 필요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군이 이제 중국까지 중국 바로 이제 국경까지 오는 것을 북한에 이렇게 또 막아주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그 난민이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혼란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북한을 어느 정도 이제 도와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필요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월스트리트 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월드컵이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개최를 이렇게 또 앞두고 이번 월드컵이 노스 아메리카 월드컵이거든요. 캐나다, 미국,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월드컵을 이렇게 또 하는데 한일 월드컵처럼 이제 세 나라에서 이제 월드컵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는 이제 6월 11일에 이제 목요일이죠. 이제 목요일에 개막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호텔 예약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밴쿠버나 이제 멕시코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호텔 예약률이 48%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40%대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월드컵을 개최를 이렇게 또 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최하위를 지금 달리고 지금 벌써 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호텔 부킹에서부터 지금 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뉴욕 지역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결승전이 열리는 그런 도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9%대밖에 머물고 있지 않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미국은 이렇게 좀 이제 부진하는지 하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비싸다. 라고 하네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이렇게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의 티켓 가격 역시 미쳤다. 라고 하네요. 결승전 안표 가격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더라도 2만 달러를 지금 돌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티켓 값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못 가고 있다라는 거라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티켓값뿐만이 아니라 숙박비도 너무나 비싸고 교통비도 너무나 비싸다. 미국 자체가 지금 너무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외국인한테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정책을 이렇게 또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미국으로 가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뭐 캐나다나 멕시코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많이 가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특수를 이제 앞두고 이제 많은 지역 상권들이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상보다 이제 예약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좀 실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서 상권들에서 이제 실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성비가 너무나 좋다. 미국보다 이제 가성비가 훨씬 더 이제 좋기 때문에 이 월드컵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우선 멕시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숙박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하네요. 멕시코에서 열리는 그 월드컵 근처에 있는 숙박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거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100달러 선이다 라고 합니다. 이 월드컵이 열리는 거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달러면은 이 묵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월드컵 열리는 그 근처에다가 숙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은 자그마치 300달러나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3배 정도가 이제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 숙박비에서만 3배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가는 거 너무 비싼데? 라고 하면서 좀 안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대중교통도 이제 너무나 비싸다라고 하네요. 이제 캐나다 토론토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는 그런 뭐 지하철 표를 이렇게 또 보면은 4달러밖에 하지 않는다. 하지만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그런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차 가격을 150달러로 책정을 이렇게 또 했었다고요. 그러다가 비난을 너무나 받다 보니까 한 98달러로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교통비도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캐나다는 4달러인데 아니 그런데 미국 뉴욕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150달러 했다가 한 100달러로 이렇게 또 낮췄다고 하니까 교통비도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입국 심사도 어마무시하게 빡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체류 같은 거 우려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입국 심사가 엄청나게 빡시다라고 하네요. 뭐 구금도 이렇게 또 되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미국으로 갔다가 구금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미국으로 안 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의 월드컵 특수를 이렇게 또 노리고 여기다가 투자를 했었던 그런 이제 비즈니스 오너들은 좀 이제 실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이번 월드컵은 어떻게 잘 치러질런지 뉴스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내추럴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시민권을 박탈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월요일에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민 프로세스 중에서 사기를 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그런 미국 시민권자 17명에 대해 가지고 시민권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내추럴라이제이션 소송이다 라고 하네요. 미국 시민권자 17명을 지금 시민권을 박탈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강경 조치다 라고 하네요. 1990년대부터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27년 동안 이 법무부에서는 시민권 박탈 소송을 진행을 한 경우가 연평균 11건에 불과하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에 17명에 대해서 이제 시민권을 취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시민권 박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그 법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토드 블랜치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민 절차를 남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로 톨레런스를 이렇게 떨 것이다. 무관용 원칙을 이렇게 떨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당연히 박탈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시민권자들 한 17명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시민권을 박탈을 당하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친딸을 성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IT 이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살 이제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을 한 전과가 있는 유고슬라비아 이제 시민권자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을 주고받았었던 그런 혐의가 있는 멕시코 출신의 이제 시민권자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동 성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콜롬비아 출신의 신부님이면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취업 비자를 허위로 조작을 한 인도 출신의 이민자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자금 세탁을 한 콜롬비아 마약 밀매업자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와이어 프라우드, 뭐 사기 전과가 있는 뭐 자메이카 출신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카지노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친 쿠바 출신의 여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제 가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제 허위 신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시민권을 딴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 한 17명 정도를 시민권을 이제 박탈을 하겠다라고 지금 소송을 이렇게 또 걸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바로 시민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법정 공방을 이제 통해 가지고 시민권을 이제 박탈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7명의 시민권자들이 요번 이제 재판에서 이제 지게 된다고 하면은, 패소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이제 박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권을 받기 전 상태로 이제 돌아간다. 영주권자로 이제 돌아간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추방 위험에 이제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권자들이 시민권들을 이제 박탈을 이렇게 또 당할런지 뉴스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박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넣어본다고 하면은 백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싹 다 걸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 백인 우월주의로 가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자신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6월 14일이 이제 자신의 생일이면서, 그러면서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는 그런 연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UFC 경기장을 백악관 남부 그 잔디 광장에다가 지금 이렇게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날에 UFC 경기를 지금 여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UFC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취소를 해달라는 그런 민사소송이 제기가 이렇게 또 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시민 활동가라고 한다고요. 뭐 수잔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랑 또 이제 여러 이제 시민 단체들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남쪽 잔디 광장에다가 UFC 경기장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중단을 해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소송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UFC 경기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UFC 회장이랑 친분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UFC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소송 이유를 이렇게 또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UFC의 모회사 주식을 5만 달러 정도를 산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 UFC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소송은 미국의 250주년 기념을 하는 스포츠 행사를 방해를 하는 정치적이고 근거 없는 방해 공작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우리는 UFC 경기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행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백악관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백악관 그 남쪽 잔디 광장에다가 UFC 경기장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UFC 경기를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맞춰서 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UFC 경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UFC와 관련이 된 그런 주식을 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UFC를 지금 프로모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다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UFC 경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링컨 기념관에서 개최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식 개최량을 이렇게 또 하고 대면식을 이렇게 또 갖는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그 오벌 오피스에서부터 이 선수들이 걸어 나와 가지고 경기를 이제 그 경기장에서 이제 치러지게 된다.
라고 합니다. 야, 진짜 만약에 이런 것이 바이든 대통령 때나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어 봐. 그러면은 이 마가들이 얼마나 생 지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식밖에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옹호를 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진짜 코에 붙이는 코 붙이고 귀에 붙이는 귀 붙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로남불의 뭐 정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소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셔널 파크 그 관리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규정상 백악관의 이제 남쪽 잔디는 내셔널 파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링컨 기념관도 이제 내셔널 파크에서 이제 관리를 이렇게 또 하는데, 사적인 영리 목적 그리고 뭐 스포츠 행사 같은 것들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UFC 경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연방 정부가 직접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하고 이제 기획을 한 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립공원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적인 기념비가 사적으로 착취가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거는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구조 설치하고 있는 이 UFC 경기장에 설치하고 있는 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에 맞춰가지고 지금 백악관 남쪽에다가 UFC 경기장을 벌써 이제 거의 다 지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UFC 경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백악관에다가 UFC 경기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제발 좀 정상적인 미국으로 빨리 좀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예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MBC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도중에 마이크를 박차고 인터뷰를 중단을 하고 나가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에서 그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인터뷰어가 진짜 깡이 대박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동급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님 선거 사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증거가 없는 걸로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안타 웨포니세이션 그 펀드 이것도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했거든요. 요구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이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밟아 부수면서 인터뷰를 중단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안티 웨포니세이션 그거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그 폭동 사건에 이제 가담이 된 그 폭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추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프라이머리 그 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금도 이제 개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편 투표가 이제 늦게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지금 이 투표가 끝난 지가 한 3, 4일, 4일, 5일 정도가 이렇게 또 지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표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선거가 조작이 됐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증거 없는 베이슬레스 클레임을 또 했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니 그러면은 증거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 선거가 조작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증거는 많이 있다라고 말만 하고 증거를 또 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증거를 대라고, 우리는 증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럼 뭘 믿느냐, 우리가 뭘 가지고 믿어야 하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증거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화를 내면서 마이크를 밟으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또 종결을 이렇게 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는 모든 유권자들한테 우편 투표 용지를 이렇게 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 그 편지를 이제 보낸 사람들은 그 우편을 다
모아가지고 그 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개표가 좀 이제 느린 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가 끝났는데 프라이머리 선거가 끝났는데 5일이 지나도록 승자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느냐?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선거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어가 그러면은 에비덴스를 달라, 증거를 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다 보면 아는 거 아니느냐,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다라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화를 내면서 인터뷰한테 너는 크루크다, 사기꾼들, 너 똑같은 부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말을 퍼부으면서 인터뷰를 종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여기까지만 하자,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핀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 핀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이제 밟으면서 녹화장을 나섰다 라고 합니다. 야, 요런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NBA 파이널 결승전을 앞두고 뉴욕에 있는 펜실베니아 역에서 펜스테이션에서 흉기 난동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저녁 7시쯤에 뉴욕 맨하튼 중심에 있는 그 기차역 펜스테이션 그 입구에서 어떤 남성이 흉기를 이렇게 또 휘둘러 가지고 6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좀 이제 심하게 이렇게 또 다쳐가지고 중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심한 그런 부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에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테이저건, 페퍼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용의자를 제압을 한 다음에 체포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보니까 아마도 이제 노숙자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항상 이제 미국에 있는 커다란 도시들을 이렇게 또 본다 보면은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이 NBA 파이널즈를 앞두고 일어난 그런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뉴욕시에 이제 비상에 이렇게 또 걸렸다. 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이제 바로 아래서 이렇게 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요. 이제 월요일에 NBA 경기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러한 흉기 난동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져가지고 뉴욕시가 지금 비상에 이렇게 또 걸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오늘 경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람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대통령 권한을 끝까지 써먹는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다. 와.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안 강화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전날에 이런 흉기 난도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지금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 AI를 이렇게 또 쓰고 있으면서 이 AI 도구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이 지금 심각한 문해력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그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AI 툴을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메일을 작성을 하거나 텍스트 같은 것들을 요약을 해서 본다라고 하네요.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AI가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메일 같은 게 굉장히 긴 게 오더라도 AI한테 이거 서머라이즈 해줘 하면은 그냥 서머라이즈를 바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메일도 대강 적은 다음에 이거를 좀 리바이즈 해줘 하면은 그럴듯하게 굉장히 이메일을 잘 써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굉장히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서머라이즈를 하고 이메일 같은 거 자동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터레이트, 이 문해력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그니티브 서렌더도 이렇게 또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하네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노동자들이 AI가 내놓은 그 결과물을 제대로 검증을 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의존을 이렇게 하고 있다. AI가 말을 하면은 맞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I가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한테 뭘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AI들한테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따로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해서 검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믿는다라는 거예요. AI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 문제 해결이나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취약하게 이렇게 또 만든다라고 하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직장인들이 AI만 이렇게 또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커그니티브 서렌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계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 성인들의 1억 3천만 명 정도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 미만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4,300만 명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그리고 기초적인 수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업무의 90% 이상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성인들이 지금 굉장히 바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러한 문해력 같은 게 이제 부족해진다고 하면은 단순히 책을 읽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메일 소통도 이제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습득을 하지도 못하고, 건강보험 신청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하지 못한다. 미디어 도구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경제적 손실을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유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을 하면 할수록 기초 능력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높은 수준의 기초 문해력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AI는 계산기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소리죠. 뭐 계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또 해주기는 해주지만, 그런데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되고, 읽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AI한테 이제 질문을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AI로 인해 가지고 기초 문해력 같은 것들을 많이 잃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더 바보가 되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애플에서 WWDC를 이렇게 또 하거든요. 애플 공식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WWDC를 이렇게 또 하는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이 CEO로 이제 참석을 하는 마지막 WWDC다. 라고 얘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팀 쿡이 CEO로서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쿡은 올해 9월 1일에 애플 CEO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CEO로 존 터너스라고 해가지고 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지금 수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분께서 이제 애플의 CEO가 이렇게 또 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이제 WWDC 이 애플 행사는 팀 쿡이 하는 이제 마지막 행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팀 쿡은 항상 WWDC를 이렇게 또 하면서 굿모닝이라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또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있을 이제 WWDC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의 미래를 좌우를 할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iOS 27이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리 있지 않습니까? 시리가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시리가 진짜 AI가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시리가 AI처럼 대화를 이렇게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챗 GPT처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통합이 된 그 AI 기능들을 이 애플 인텔리전스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iOS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파격적인 그런 것은 없겠지만 뭐 버그 같은 거 수정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뭐 배터리 효율성 같은 거 이제 높이고 뭐 AI 이런 거 이렇게 또 하고 그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WWDC 애플 행사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어떤 행사가 이제 나올런지 이제 내일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기로 해보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늘 블랙 먼데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오늘은 반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S&P 500은 0.7%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나스닥은 1.3%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유가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한 3%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퍼부숴 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가가 이제 3% 정도의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급등을 이렇게 또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공격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란도 공격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 목표 다 이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주춤 이렇게 또 해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 블랙 먼데이가 아니었지만 그런데 아시아 증시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국이나 일본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급락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블랙 먼데이였다 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코스피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8%가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니케이도 3.8% 정도의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금요일에 마이크론이 한 13%가 폭락을 이렇게 또 했는데 오늘은 10%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코닝의 주가가 이제 반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에서 AI 인프라를 구축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광섬유 있지 않습니까? 광섬유 케이블을 수십억 달러를 코닝에다가 이제 주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닝은 반등에 성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은 마벨 테크놀로지가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편입이 됨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9% 이상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리티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저번 주에 한 24% 정도가 주식에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리티지는 비트코인 1550개를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X가 IPO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X IPO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페이스 X 주식의 한 5% 정도만 공개가 이렇게 또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스페이스 X 주식의 5%만 사고 팔수가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이 열풍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스페이스 X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붙어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스페이스 X는 공개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얼마만큼 오를지 아니면은 또 이제 내려갈는지 모르죠. 어떻게 될는지 뉴스를 계속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농무부에서 이 농무부 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텍사스에서 스크루웜이 이렇게 또 새우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 월드 스크루웜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살을 파먹어서 그 송아지한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 기생충인데 이 농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런 이제 고기 공급을 이렇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지금 이 텍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 번째 스크루웜 감염 사례가 이렇게 또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건뿐만이 아니라 두 건이 더 확인이 이렇게 또 되면서 총 4건이다 라고 합니다. 총 4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 농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고기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고기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라는, 지금도 높은데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농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안심을 이렇게 또 시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스크루웜이 60년 동안 없었었다고요. 왜냐하면 60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 박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퇴치 작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960년대에 공식적으로 다 박멸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멕시코로부터 아마 넘어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스크루홈이 다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또 조금씩 이제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텍사스에서는 불임 8일을 지금 방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이 스크루홈을 없애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미국의 소고기 가격은 잘 방어가 될런지 뉴스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 연준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작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라고 답을 한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작년보다 내 재정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이제 말한 비율이 13.3%가 급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인들의 한 43% 정도는 지금보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앞으로도 미국의 경제는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돈을 더 안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의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의 물가 상승 전망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렌트비는 한 7.4%가 오를 것으로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식료품은 한 5.8%가 상승을 이렇게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휘발유는 5%가 상승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출은 한 5%가 더 지출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는 계속 좀 이제 안 좋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